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이나 된 오래된 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바로 이 기술과 전통이 만나는 설교 작성의 세계를 통해서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설교자들이 마주한 정말 거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 글을 요즘 말로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생각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죠. 그럼 이런 첨단 기술이 없던 시절엔 어땠을까요? 수백 년 동안 이 작업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현대적인 해법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전통적인 방식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수세기 동안 성경 연구라는 건요, 말 그대로 먼지 쌓인 책더미 속에서 단서 하나하나를 손으로 찾아내는 엄청나게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딱 열리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엔 자료가 없어서 문제였다면 이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게 된 거예요. 자, 바로 이 정보 과잉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 같은 정말 강력한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연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연구자들 손에 어마어마한 성능의 로켓 엔진이 쥐어졌는데 정작 그 엔진을 달고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이 우주처럼 넓은 정보를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 알려주는 비행 계획, 즉 체계적인 방법이 없었던 거죠. 바로 그 비행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응답한 연구가 등장합니다. 존 데이비드 팔라이 박사의 연구인데요. 그의 논문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체계적이고 또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바로 클리어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 클리어 방법론의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넘쳐나는 데이터를 의미 있는 메시지로 걸러내는 깔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첨단 기술의 힘은 최대한 빌리면서도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해석의 원칙은 절대 잃지 않도록 설계된 거죠. 이 방법론이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요, 기억하기 아주 쉬운 5단계의 앞글자를 따랐다는 점이에요. 바로 CLEAR인데요. 각 단계가 우리를 어떻게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이끌어주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5단계는요, 고백하기에서 시작해서 목록화하기, 주석하기, 분석하기를 차례로 거쳐서 마지막 연결하기에서 끝이 납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이 첨단 기술 활용법의 첫 단계가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고백하기,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는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먼저 인정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인용문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죠. 고백하기 단계는 이 모든 최첨단 과정이 영혼 없는 기계적인 분석으로 끝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탐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목록화하기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단어, 구, 문장들의 구조를 쭉 살펴보면서 마치 사건 현장의 지도를 그리듯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훑어보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주석하기는요. 이건 마치 디지털 과학수사 CSI 연구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주석이라는 건 본문의 원래 의미를 아주 깊숙이 파헤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려서 단어 하나하나의 뿌리부터 문법적인 구조까지 샅샅이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석이 그냥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단어의 의미는 물론이고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 문장들끼리는 어떤 관계인지 여러 층위로 깊게 파고드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렸을 이 모든 과정이 소프트웨어 덕분에 순식간에 가능해진 겁니다. 네 번째 단계인 분석하기의 키워드는요, 딱 하나요. 바로 맥락입니다. 지금까지 파고들었던 나무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제 숲 전체를 보는 거죠. 내가 해석한 내용이 다른 성경 구절이나 역사적인 배경, 또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비교했을 때 타당한지 교차 검증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 연결하기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차갑고 분석적인 작업을 이제는 따뜻하고 창의적인 과정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고대의 텍스트와 현대의 청중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는 거죠. 치밀한 연구 결과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와닿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과 체계적인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 그 복잡하고 오래된 텍스트는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 결과물은 바로 명료함 그 자체입니다. 결국 체계적인 과정과 강력한 도구가 만나면서 손댈 수 없을 것 같던 방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고 공검할 수 있고 또 정확한 메시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고대 세계와 현대를 잇는 단단한 다리가 놓이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그냥 설교 만드는 법에 대한 얘기로만 들리시나요? 절대 아니죠. 사실 이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정보의 매듭을 풀어서 명확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체계적인 과정이 가진 진짜 위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이나 삶에서 가장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가 뭔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클리어 방법론처럼 명확하고 반복 가능한 과정이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줄 아주 멋진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